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민식입니다. 어제 S&P 500은 0.2% 하락했고 나스닥은 0.33% 하락한 것처럼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테슬라 또한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2%만큼 하락하다가 그래도 0.17% 정도의 상승으로 그나마 선방한 하루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세만의 날 옵션 만기일인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았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2025년을 시작으로 성장주가 3년 연속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달리 3개월의 흐름을 보시면은 가치주인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는 확실히 시장을 전반적으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정색은 에너지 섹터이고요. 노란색은 S&P 500으로 약 2년 반에 걸쳐서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S&P 500에서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진 만큼 고평가인 기술주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흐름에 따라서 가장 저평가인 에너지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너지 섹터는 최소 1년에 걸쳐서 꾸준한 조롱과 외면을 받았는데요. S&P 500에서 기술주, 바꿔 말하자면 여기 반도체 섹터는 3월 20일인 어제를 기준으로 여전히 가장 고평가에 있으며 반도체 섹터 자체적으로 5년 평균 멀티플과 비교해도 지금은 고평가인 만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약 저평가인 에너지 섹터에다가 해칭을 하셨다면 상당히 좋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겠지만 만약 리스크 관리 없이 특히나 반도체를 상으로 꾸준히 바이드딜을 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부터 보고자 합니다. 지금 테슬라는 9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저평가에 있습니다만 저평가라고 해서 더 저평가가 되지 말라는 부분은 없는 만큼 눈앞에 어떤 상황을 두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는데요. 저희 멤버십 분들께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S&P 500이 그나마 5600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바로 5600달러의 선에서 여기 이렇게 굉장히 많은 풀옵션들이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풀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에 베팅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S&P 500이 5600 아래로 내려가면은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지선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5600달러에 있는 풀옵션들이 S&P 500을 5600 아래로 내려가는 것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오늘은 내만여의 날 옵션 만기일로 5600달러에 잡힌 풀옵션들이 전부 다 만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5600달러에 잡힌 풀옵션들이 만기가 돼서 사라진다는 것은 S&P 500은 이제 더 이상 5600이라는 지선에 국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적어도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5500달러의 풀옵션이 여기 이렇게 다음 주를 시작으로 해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선은 이제 더 이상 여기 5600이 아니라 5500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양의 옵션 물량들이 만기가 돼서 사라진지를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기 3월 21일인 오늘 가장 많은 양이 세만여의 날답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이해가 되기 쉽도록 제가 S&P 500의 차트를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 5600달러를 기준으로 지지선이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5600달러에 풀옵션이 쌓이면서 지지선 역할을 해 주었고 여기 이때처럼 잠시나마 5600달러 아래로 내려갔을 때 풀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S&P 500이 5600달러 이상으로 끌려 올라왔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5662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5600이라는 지지선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S&P 500은 좀 더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옵션도 옵션이지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봐도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P 500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지지선 덕분에 내려가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위로 또한 사실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깔 선인 200일 EMA 선에 걸려서 계속 올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더해서 지금 하락하고 약간 반등한 형태가 하락을 의미하는 벨 플래그 패턴까지 잡혀있는 상태로 다음주 풀옵션에 의한 지지선은 더 이상 5600이 아니라 5500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기술적인 측면까지 합쳐서 바라봤을 때 확률적으로 S&P 500은 그게 오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락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S&P 500이 하방력을 받게 된다는 것은 S&P 500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장주 또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여기 7개의 기업이 215%가 이렇게 올랐었는데 나머지 493개의 기업은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고평가인 반도체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비록 테슬라는 이미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빠져서 저평가이긴 하지만 성장주로서 센티멘탈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은 테슬라에게도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S&P 500의 차트를 봤으니 나스닥의 차트 또한 보겠는데요.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로 일단 bear flag 패턴이 잡혀있는 상태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 이 패턴을 깨뜨리고 그대로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상황은 보수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봤을 때 특히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 이에 따라 큰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보수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루도 빠짐없이 테슬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15% 하락하고 난 다음 날인 3월 11일 날 멤버십 분들 상으로 228달러의 테슬라를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인데요. 지금 테슬라는 이미 2025년 12월 달의 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최소 36.90%나 저평가를 갖고 있는 상태이고요. 풀옵션 프리미엄 또한 72%와는 굉장히 비싼 수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지라 언제 갑자기 이 수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지만 저의 경우는 이미 테슬라 상으로는 사고 팔고로 반복하는 단기 투자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바이앤 홀딩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추지 않고 그냥 리스크 관리를 하고자 하는 장기 투자자이며 이미 3월 11일 날 이렇게 추매를 했기 때문에 크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오른다라면은 3월 11일 날 228달러대에 제가 추매를 했다라고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은 것이고요. 반대로 오늘 옵션 만기일로 5,600달러의 풀옵션이 사라지고 자유롭게 주가가 움직임에 따라서 혹여라도 테슬라가 하방력을 받는다라면은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현금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해온 만큼 저렴한 가격대에 테슬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격은 3분의 1로 분할되기 전 기준으로 지금 프리장에서 233달러이니까 699달러이고요. 699달러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봅니다. 저는 계속해서 테슬라의 펀더멘탈을 하루에 2번씩 멤버십 분들 상으로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또한 테슬라 민단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고서를 공유드릴 계획이니 혹시라도 함께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장주들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좋지 않은 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영상 초반에 보셨던 대로 에너지 섹터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이 너무 고평가했을 때 미리 해칭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에너지 섹터인 캐나다 기업 베런을 투자하였고요. 지금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약 40%나 올라간 기업인데요. 이 또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꾸준히 숙제를 드린 기업으로 사실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긴 하지만 너무 잘 대비한 덕분에 상황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1년이란 기간 동안에 계속 하락을 한 만큼 정말 많은 주주들을 생각 이상으로 힘들게 한 기업입니다. 1년 동안 주가가 하락한 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테슬라의 바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 또한 이렇게 바닥이 있었는데요. 우선 거래량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장대봉이 나온 뒤부터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상승을 의미하는 여기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잡혔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RSI 또한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확실하게도 주가가 올라가기에 앞서서 내부자들은 이미 여기 이렇게 11월 달에서 25년 1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정황 또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보시면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저는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지금은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업의 지금 투자세가 아닙니다. 이 기업에 대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해봤자 약간만 흔들면은 바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루도 쉬지 않고 트래킹을 하고 리스크를 가늠해서 분할 매수를 한 결과 모두가 기피하는 원유 섹터에서 좋은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50% 넘게 하락하고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지만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바닥을 의미할 수 있는 신호를 포착하고자 꾸준히 공부를 하고 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좋은 결과는 결국 따라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떨어졌으니까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시장에게 보여주고 있는 펀더멘탈 수치들, 예를 들어서 출고량이나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EPS 예상치, 그리고 거시경제와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함으로써 리스크를 가늠하고 그 리스크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재고, 만약에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리스크를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했을 때 내 그릇만큼 투자를 이어나간다면 결국 투자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 테슬라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리스크 관점에서 분석을 하였고요. 더 추가적인 분석은 제가 오늘 밤 테슬라 midnight 업데이트에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